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이 사흘 만에 종료되면서 열차 운행은 오늘 정오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됐고 저녁 퇴근 시간대에는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미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돌아오던 중 공항에서 체포돼 구금시설로 이송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한편 강경 이민 단속으로 이민자 사회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부모 구금의 영향을 받은 미 시민권자 아동이 14만 5천 명. 하지만 아동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는 극히 일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오는 6월 2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폴 김 시장이 러닝메이트들과 함께 본사를 찾았습니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한 여성이 차량에서 내리던 중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6 FIFA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뉴저지주가 월드컵 경기 시간에 맞춰 주류 판매 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릴랜드주의 우편투표 용지 발송 오류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즉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 파업이 사흘 만에 종료됐습니다. MTA와 5개 노조가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열차 운행은 오늘 정오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됐고 저녁 퇴근 시간대에는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열차가 운행되지 않아 통근객들은 셔틀버스와 지하철, 재택근무 등 대체 수단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미 최대 규모의 통근 철도망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이 사흘간의 파업을 끝내고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MTA와 LIRR 5개 노조가 월요일 밤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은 토요일 새벽부터 시작됐고 LIRR 전체 인력의 절반 수준인 노조원 약 3,500명이 참여했습니다. LIRR에서 파업이 벌어진 것은 1994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노사는 지난 2023년부터 새 계약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임금 인상과 의료비 부담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파업은 화요일 0시를 기해 공식 종료됐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 열차 운행은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MTA는 선로 안전 점검과 열차 재배치, 승무원 복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통근객들은 오늘 오전에도 무료 셔틀버스나 지하철 환승, 자가용, 재택근무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셔틀버스는 롱아일랜드 주요 지점에서 퀸즈 지하철역까지 운행됐지만 제한적인 대체 수단이어서 평소 LIRR 통근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자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MTA는 약 13,000석 규모의 버스 좌석을 준비했지만 월요일 오전 셔틀버스 이용자는 2,100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차 운행은 오늘 정오부터 포트 워싱턴, 헌팅턴, 로콘코마, 바빌론 등 4개 주요 노선에서 먼저 재개됐습니다. 이후 디젤 노선을 포함한 전 노선은 저녁 퇴근 시간대까지 정상 스케줄 복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합의 조건은 아직 노조원 비준 절차가 남아있어 공식적으로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합의가 요금 인상이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보도는 합의 안에 4년 계약과 단계적 임금 인상, 일시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뉴욕과 롱아일랜드를 오가는 하루 25만 명 이상의 통근객에게 영향을 주며 출퇴근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이번 사흘간의 운행 중단은 북미 최대 통근 철도망이 멈췄을 때 뉴욕권 교통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 다시 보여줬습니다. 미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LA 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체포가 돼 구금시설로 이송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과거 범죄 전력이 입국 불가 사유라고 설명했지만 가족들은 구금 과정에 비인도적 대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강경 이민 단속에 이어지면서 이민자 사회의 정신건강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미 영주권자 에벌리 아멜리아 위홍기 씨가 지난달 가족여행을 마치고 LA 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중 미 이민당국에 붙잡혀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홍기 씨는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살아온 장기 영주권자로 알려졌지만 2014년 위스콘신주에서 마리화나 성분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과거 마약 관련 유죄 전력이 연방법상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해 현재 구금과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체포 이후의 처우가 지나치게 가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용기 씨 오빠는 동생이 애리조나 구금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14시간 동안 수갑을 찬 채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고 음식과 물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위홍기 씨는 애리조나주 구금시설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강경 이민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사회의 정신건강 악화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NPR은 로스앤젤레스 지역 1차 진료기관 조칼로 헬스 자료를 인용해 이민 단속 강화 이후 이민자들 사이에서 불안과 우울 증상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검사 결과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불안을 호소했고 약 75%는 우울 증상을 보였습니다. 또 8명 중에 1명은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언제 단속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가족과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무력감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경 이민 단속이 만들어내는 불안이 이민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이민자들의 일상과 정신 건강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부모 구금의 영향을 받는 미 시민권자 아동이 14만 5천 명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모 모두 구금된 아이들도 2만 2천 명 이상으로 추산됐지만 아동 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라이커스 아일랜드에서는 여성 수감자가 숨지며 이민, 교정 구금 체계의 보호 책임을 둘러싼 우려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민 단속의 여파가 부모 세대를 넘어 미 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부모의 구금으로 영향을 받는 미 시민권자 아동이 14만 5천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2만 2천 명 이상은 함께 살던 부모 모두가 구금된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지역단체와 아동복지기관 인터뷰를 토대로 보면 이들 가운데 아동복지 시스템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약 5%, 약 1,0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친척이나 지인에게 맡겨지거나 일부는 추방된 부모를 따라 미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루킹스는 아이스에 구금된 이민자들의 자녀를 보호할 체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스는 이에 대해 가족을 분리하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출국할지 또는 부모가 지정한 보호자에게 아이를 맡길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보호자 떨어진 아이들 중 6살 미만이 36.5%, 6살에서 12살이 36.1%로 어린 아동의 비중이 컸습니다. 부모의 출신 국가는 멕시코가 53.7%로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와 온두라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의 구금시설에서는 사망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41살 라지 패티렘 켈라완 씨는 라이커스 아일랜드 내 여성 수감시설인 로지엠 싱어센터에서 의료 응급 상황을 겪은 뒤 숨졌습니다. 뉴욕시 교정국은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망은 올해 뉴욕시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최소 3번째 구금 중 사망 사례입니다. 지난해에도 뉴욕시 구금시설 안팎에서 최소 1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고 연방감시단은 감독 부실과 응급 대응, 의료체계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국가가 사람을 구금한 이후 남겨진 아이들과 구금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무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미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주최 기념식이 개최됐고 이어 18일에는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세계연대 뉴욕 뉴저지 주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두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5.18 영령들을 추모하고 광주의 희생을 기리며 5월의 정신의 의미를 오늘에 되새겼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미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주최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5.18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오늘의 민주주의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지 되새겼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를 성찰하고 희생자를 기억할 때 폭력과 고통의 역사를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조됐습니다. 행사에는 최근 뉴욕 총영사로 부임한 김상호 신임 총영사도 참석해 추도사를 전했습니다. 미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강준화 상임 고문은 5.18 민주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왔다며 5.18 정신이 살아있는 한 민주주의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세계연대 뉴욕 뉴저지 주최 기념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화를 헌화하며 광주의 희생과 항쟁의 의미를 기렸고 뉴저지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5.18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기억을 넘어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열린 기념식은 5.18 민주화운동이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해외 한인사회가 함께 기억해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현재의 책임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6월 2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폴김 현 시장이 러닝 메이트들과 함께 KBTV를 찾았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임기 동안 추진해온 행정개혁을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경험이 있는 리더십과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 2일 열리는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폴김 현 시장이 러닝 메이트인 저스틴 강, 루시앙 시의원 후보와 함께 KBTV를 찾았습니다. 이날 김 시장 측은 상대 후보 측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새 공약처럼 제시했거나 타운 권한 밖의 사안을 실현 가능한 공약처럼 내세웠다는 주장입니다. 민 후보님 측에서 5가지 내용을 공약이라고 내걸으셨는데 결국은 그 남의 숙제 베낀 거예요. 이미 김 시장님이 하신 내용이 그 중에 4개였고요. 그러니까 무료 주차. 그렇게 민 후보님이 반대를 하셨던 무료 주차를 본인이 하시겠다고 이제는 하시겠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공개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미 벌써 세금 온라인으로 다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시간 민원 처리 시스템, 네, 이것도 지금 앱으로 나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교통 단속 계약한다. 경찰서 이미 계약돼서 아주 잘 굴러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살짝 신선한 거 하나 냈는데 46번 도로에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벽을 설치하시겠다. 뉴저지 주 교통국 DOT 관할이에요. 거기에는 팔팍이 가서 풀 한 폭이 심을 수도 없고 금이 갔다 그래서 시멘트로 땜빵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무슨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합니까? 해달라고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공약이라고 내놨는데 아마 뭘 모르셔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어 김 시장 측은 최근 선거 과정에서 나온 각종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아닌 공식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시장은 유권자들에게 정보 공개 절차인 오프라를 통해 직접 자료를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뽑으라 하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초이스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거 잘 보시고 역사를 보시면서 진짜 그 과거에 뭘 했는지 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인권도 봐야 되는 거고, 누구 아무 주민이든가 관심이 조금만 있어도 행정관한테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직접 와서 클래크 오피스에 가서 심플한 신청서를 한국말로 해도 됩니다. 이게 사실이냐 하면 되는데, 김 시장은 자신이 시장에 오르기까지 15년이 걸렸다며 시행정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절차와 경험, 관계 형성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 2년간 펠팍 행정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를 이어가기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시장 된 건 3년 반이 됐고요. 시장이 되려고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 동안 많이 배웠고 절차, 올바른 절차, 행정돼서 배웠습니다. 2년 전부터 개혁을 시작했고 이거를 마무리 짓고 싶어서 주민들께 부탁드리고, 한국 사람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 타민족 우리 같이 저희가 레프레젠트를 해야 되는 거고요. 스테이트 그리고 연방 쪽에서도 좋은 관계를 해야 됩니다. 영어도 잘하고 미국 문화도 이해하고 절차를 올바로 아는 사람이 필요해서 미래에 문제 없고 고소관트가 없는 거를 해야 되니까 계속 저를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시장은 행정개혁과 세금 관련 문제 개선, 치안 변화 등을 지난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범죄 관련 신고가 줄었다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타운을 만들기 위한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30년 동안 비리가 많았던 이 시청 아직도 멀었습니다. 올바로 바꾸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범죄율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브로드에비뉴 안전한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참 우리가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강아지 파크, 레크레이셔널 센터, 커뮤니티 센터, 노인 센터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스피드버스 같은 거 잘 미래를 정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혜택을 주는 안정을 위해서 경험 있는 후보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새 후보는 후원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를 저희 자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청탁으로부터 저희는 자유롭습니다. 깨끗합니다. 함께 자리한 러닝메이트들도 각자의 출마 배경과 공약을 밝혔습니다. 팔팍의 거주인으로서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진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생긴 게 정말 잘 사는 동네, 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동네를 만드는데 좀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 지금 여성 또 경영인으로서 또 15년 전에는 제가 이제 또 아트 디렉터로서 모든 리소스를 다 부어서 진짜 우리 타운을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겠구나. 그 우리 브로드 애비뉴가 많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우리 팔팍의 심장부와 같은 브로드 애비뉴의 활성화가 꼭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정말 나무 한 그루 심기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도기팍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또 시니어 센터도 있어야 되고 레크레이션 센터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함께 힘을 합쳐서 꼭 이루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 부동산 그것이 저의 어떤 전문 분야가 되어버렸는데 가장 지금 현재 팔팍의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소득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너무 과밀 개발이 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고 이거는 좀 누군가가 컨트롤을 해야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플래닝 보드는 집행부입니다. 법을 좀 이걸 만들어서 타운에 균형 있는 개발을 해야겠다.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겠다. 지금 타운에 세금이 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타운에서 혜택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거주 안 하는데 세금은 팔팍 주민들이 내시고 혜택은 엉뚱한 사람에게 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편법으로 우리 세금을 뽑아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보고 싶다. 폴 김 시장은 청소년과 시니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데 거기에서 안전하게 부모님들이 기다리면서 공부할 수 있고 아침에는 시니어 센터가 되는 거고 저녁에는 오후에는 학생들이 가서 행아웃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아르토리움이 없어요. 우리가 그 공연 보고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좀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고요. 이번 인터뷰에서 김 시장 측이 내세운 핵심은 행정개혁의 연속성, 공식 기록에 근거한 의혹 해명, 그리고 러닝메이트들과 함께하는 타운 재정비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었습니다. 6월 2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팰리세이스 파크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한 여성이 차량에서 내리던 중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어떻게 번화가 한복판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어젯밤 11시 19분경 맨해튼 5에비뉴와 웨스트 52스트리트 인근에서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 안으로 50대 여성이 빠져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브라이어 클리프 매너에 거주하던 56세 여성 도니케 고차이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머시디스 벤츠 SUV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한 뒤 차에서 내리다가 바로 옆에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맨홀 깊이는 약 10피트, 3m 정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맨홀 내부에서 여성을 발견한 즉시 구조에 나섰습니다. 고차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온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명품 브랜드 카르티에 매장 인근 번화가로 당시 맨홀에서는 증기가 올라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은 통제됐고 맨홀은 다시 봉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맨홀 주변에는 별도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왜 맨홀이 열린 상태로 방치됐는지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력가스 공급업체 콘에디스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고차이가 두 자녀와 손주를 둔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할머니였으며 해당 맨홀 주변에 어떠한 경고 표지나 바리케이드도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구조 과정에서 비명과 함께 구조대가 피해자를 끌어올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큰 충격을 나타냈습니다. 뉴욕시 311 민원 신고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맨홀 뚜껑 분실 관련 신고는 총 6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맨홀 관리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6 피파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뉴저지주가 월드컵 경기 시간에 맞춰 바와 레스토랑의 주류 판매 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주정부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 호보큰의 축구 전문 펍인 멀리건스 펍에서 월드컵 기간 주류 판매 시간 유연제 허용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카운티가 월드컵 경기 일정에 맞춰 바와 레스토랑의 영업 및 주류 판매 시간을 앞당기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정부가 일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여부와 시간 조정 범위는 각 지역 타운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시청하는 월드컵 기간 동안 지역 상권에 상당한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시차가 있는 경기들이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에 열릴 수 있는 만큼 업주들이 경기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주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셰릴 주지사는 팬들이 함께 경기를 즐기고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규모 비즈니스의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보큰에서 20년 넘게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멀리건스 펍 매니저는 호보큰에서는 일요일 오전 10시 전에는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는데 이번 조치로 아침 월드컵 경기를 중계하며 손님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추가 영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 자부어 호보큰 시장도 주류 영업 유연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 당국은 월드컵 기간 대규모 관람객 유입에 대비해 공공안전부서와 교통, 치안 대책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 북중미 피파 월드컵은 오는 6월 10일을 개막하며 뉴저지의 맨라이프 스테디움에서는 총 8번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릴랜드주의 우편투표 용지 발송 오류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가 즉각 조사에 나서도록 지시했습니다. 반면 메릴랜드 선거 당국과 주지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허위 정보며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을 통해 메릴랜드주에서 50만 장 규모의 우편투표 용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예비선거용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됐다고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편투표 발송 대행업체의 오류로 일부 유권자가 자신이 등록한 정당과 다른 투표용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오는 6월 주지사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선거당국은 5월 14일 이전 우편투표 신청자 전원에게 새로운 투표용지를 재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투표용지는 폐기하고 재발송용 표시가 된 새 투표용지만 사용하도록 안내했으며 집에서 출력하는 프린트앳홈 투표용지는 이번 오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50만 장의 투표용지 행방이 불분명하다며 일부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처리됐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를 겨냥해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 선거관리당국은 가짜 우편투표 용지는 배포된 사실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유권자 불신을 조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어 주지사 측 역시 허위 주장이라며 정확한 선거 정보는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2020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왔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 행정부는 지난 3월에도 우편투표 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으며 유권자 신원 확인 강화와 투표용지 추적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텍사스주 캐롤튼 한인타운 총격 사건 수사가 용의자 아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캐롤튼 경찰은 지난 5일 K타운 플라자와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한승호 씨의 아내 67살 한예손 씨를 살인 혐의로 18일 미네소타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사건 당시 2차례 총격 현장에 함께 있었고 특히 2번째 살해를 도운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69살 한승호 씨는 사업상 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겨냥해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한승호 씨는 가중살인 2건과 흉기를 사용한 가중폭행 3건 혐의로 덴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경찰은 한예손 씨를 텍사스로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내의 구체적인 역할 등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말이 끄는 마차 2대가 충돌해 한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월요일 오후 센트럴파크 남쪽 59번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교통노조 측은 마차 한 대의 말이 놀라 멈춰섰고 이후 다른 마차와 부딪히면서 한 대가 옆으로 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마차 안에 승객은 없었고 말은 다치지 않은 채 안전하게 마구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뉴욕시의회가 마차 영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라이더스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한국에서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큰 폭으로 내리지만 미주발 한국행 항공권은 인하 대상에서 빠져 한인 소비자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6월 한국발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5월 33단계에서 27단계로 6단계 낮춥니다. 대한항공 한국발 LA 노선은 편도 기준 약 9만 원이 인하됩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지난 6일 미주발 노선 유류 할증료를 편도 $50, 왕복 $100로 올린 상태입니다. 현재 미주발 한국행 이코노미석 편도 유류 할증료는 $355에 달합니다. 대한항공 측은 미주발 항공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되며 추가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앞으로 10년 안에 자율주행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머스크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스마트 모빌리티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해 늦어도 10년 뒤에는 전체 주행거리의 90%를 자율주행차 AI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0년 안에 사람이 직접 차를 운전하는 일은 드문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FSD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텍사스 일부 도시에서는 제한적으로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19일 화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